안녕하십니까. 일송건축의 이병관 건축사입니다. 2024년 건축사 자격시험 문제 단면 문제, 그죠? 3교시 60점이나 되는 이 과목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개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강의입니다. 단면 상세도 및 설계 조건 고려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단면 상세도 및 설계 조건 및 고려사항, 이거 아주 중요해요. 앞에 설계 조건이 나와 있지만 이거는 이제 어떻게 그리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조체, 단열재, 방수재 및 내외부 마감재 등의 구성 요소를 고려하여 단면 상세도를 작성한다. 단면 상세도가 단면에서 과연 배점이 글쎄요, 뭐 하나에 5점 내지 10점은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단면도가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단면 상세 두 개를 그리게 되는데, 이게 배점이 예를 들어 50점이다. 그러면 이게 5.5점일 거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배점이 뭐 40점이다. 그러면 요게 10점, 10점이겠죠. 근데 사실 이게 틀리면, 상세도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배점에 신경 쓰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그렸는데 이거 두 개를 안 그렸다. 그러면 글쎄요, 미완성으로 체크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완성은 다 하셔야 된다. 세 개 다. 틀리더라도 그려놔야 된다. 이거 좀 주의하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각 부분 구성 요소들의 상세를 표현하고 규격 및 치수, 명칭들을 표기한다. 여기서 이제 규격이나 치수나 명칭을 할 때 설계 조건에 나와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임의로 하기 때문에 일단 설계 조건부터 표시하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단면 상세는 외단열, 벽체의 발코니 접합부의 열교 차단. 이거는 이제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발코니 접합부의 열교 차단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FCU 상세인데 요게 이제 바닥형이죠. FCU는 천정형도 있고 바닥형도 있고 스탠드형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건 바닥형이에요. 바닥형의 배관도 이제 점선으로 그려 넣어라, 이 표시고요. 그 다음에 시단면 상세는 구조 접합부의 상세를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조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베이스 플레이트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가세트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형광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H빔을 설치해서 위에다 갖다 얹었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상세가 어느 정도 표현이 되게 해라, 이런 뜻이고요. 일단 뭐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 상세가 표현이 되어야만 내가 채점을 하겠다 라는 출제자의 의도가 숨어져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기존 증축 동일한데 기존 증축 부분 동일하다. 요거 놓치지 마시고요. 자, 구조체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있고요. 슬래브, 기둥, 보, 캔틸레버 보, 그 다음에 캔틸레버 보, 이거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리셔야 돼요. 이거 누락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벽체, 기초, 원통 기초는 두께 600이다. 근데 이제 묵은하면은 이제 깊이가 좀 깊어지죠. 그래서 600 기초에 그 다음에 500에 500짜리 기둥에 그 다음에 보는 400에 600이고 그 다음에 슬라브 두께는 150이고 그 다음에 외벽 두께는 200이다. 요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그리고 보는 거랑 그 다음에 그냥 계속 찾는 거랑 좀 틀리니까 자기가 눈에 보이게 딱 그리는 훈련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둥, 보, 연결 브릿지, 골조는 다 뭐라? 300에 300각이다. 근데 여기서 연결 브릿지 골조를 지정을 했어요. 300에 300각이라고. 그러면 이 300에 300각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디테일에 표시가 돼야 되겠죠. 어디 디테일에? 여기 C단면 상세도에 표시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된다. 요거 확인하시고 꼭 누락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수험생이라면 일단 그려놓고 보겠어요. 뭐 예를 들어 디테일이 다르게 있다. 뭐 인면상으로 안 보인다 하더라도 그려놓는 게 원칙이다. 그 다음에 경사지붕. 경사지붕은 경량철골조로 만드는데 100에 100짜리 각 파이프를 설치한다. 그러면 요것도 상세도에 그려져야 되는데 상세도는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그려야 돼요? 일반 상세에 일반 도면에다 그려놔야죠. 여기 부분이죠. 그 다음에 본판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두께 200짜리, 그 다음에 두께 250짜리 요거 되는 여기가 250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200짜리예요. 200짜리. 그 다음에 이제 다 외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 네 군데만 내부예요.
그래서 다 외부, 요거 네 군데만 외부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900 동결심도 말씀드린 거고, 요 목재 데크는 요 밑에 이제 그 발코니 바닥 목재 데크 300짜리. 근데 요게 이제 여기 다운되잖아요. 100 다운되고 목재 데크가 설치되기 때문에 더 다운 시켜야죠. 그죠? 요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중정 바닥은 석재예요. 300짜리가 있는데 중정이 여기가 300짜리 석재가 있으니까 복도 사무실은 마감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중정 바닥이 100 정도 더 다운돼 있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옥상 바닥은 묵은 콘크리트를 207하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는 단열재도 있고 묵은도 치는 거예요. 단열재도 있고 묵은도 치고, 그러니까 위로는 묵은 치는 거고 밑으로는 단열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외벽은 스터커 마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페인트 그냥 칠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창호는 알루미늄 프레임이 이제 50에 150짜리 3중 유리 두께 32를 쓰는데, 유리 부분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요 세 군데에 유리가 있는 거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냉난방 설비, 로비 사무실은 EHP고요. 강의실은 FC예요. 바닥 상치형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천정형이면 천정에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높이가 600이고요. 그 다음에 이 폭 와이드가 800이고요. 그 다음에 요 뎁스가 300으로 나와 있고요. EHP는 900에 350 되어 있네요. HRV는 500에 250 되어 있고요. HRV, 그 다음에 FCU, 그 다음에 EHP 여기에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예를 들어 열 회수 환기 장치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시험에. 뭐 펜코일 유닛이라고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 전기 히트 펌프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이 EHP가 전기 히트 펌프라는 거, HRV가 열회수 환기 장치라는 거, 요거 알고 계시고요. 만약에 출제된다면 예를 들어서 FCU가 상치 노출형, 그 다음에 스탠드형, 천정형, 카세트형 요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바닥 상치 노출형인 경우는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뭐 스탠드형이라든가 천정 카세트형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유의사항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현행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임의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설계 조건에 나와 있는 것부터 충분히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을 맞춰 나가는 훈련 필요하시다. 그래서 2024년 건축사 자격시험 단면 설계 첫 과제죠. 이 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단면 설계하고 설비 계획이 복합되어 있는 문제인데, 설비 계획은 요것만 표시하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위치에 맞게 딱딱 집어넣고 강의실에 FCU가 들어간다는 거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HRV가 들어가 있는 곳 어디인지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군데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냉난방 설비 중에서 EHP는 하나, 둘, 세 군데 들어가는 거고요. 눈에 딱 보이는 거고 채점하기 쉬운 거니까 요거는 누락되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특히 설비는 이게 이제 복합 문제잖아요. 단면 설계 플러스 설비 계획. 그래서 이거는 배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하나에 10점? 또는 뭐 예를 들어서 15점 이런 배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안 그리면 감점이 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험생들은 스스로 채점하면서 풀어나가는 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만이 유리하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2024년 2회 건축사 자격시험 문제 제1과제 단면 설계와 설비계획 복합 문제 중에 두 번째 강의 진행을 했어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기 바라고, 이 관연도를 통해서 앞으로 나올 문제를 예상하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훈련, 이것들이 수험생들에게 가장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여러분들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